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1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영장에 관하여 워싱턴 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무기 군사 시설에 관한 비밀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뉴스를 내보내고 있으나 익명의 제보자는 지금 아직 CNN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금요일 오후 늦게 1차적으로 영장에 대한 내용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판사 명령에 의하여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관련 기밀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하여 러시아하며 자그마치 6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도 내가 러시아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규명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러시아 스캔들로 나를 또 한 번 만들고 있으나 이 러시아 스캔들은 또한 가짜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영부인이 러시아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들은 툭하면 러시아를 반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러시아 타령이나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마라라과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관련 기밀 서류를 가지고 마라라고로 갔다고 지금 간첩죄를 적용하기 위한 전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분명히 퇴임하기 20일 전부터 수많은 서류들을 기밀 해제하여 자신이 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법적으로는 기밀 서류 해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구두로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 증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파텔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있는 한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첩죄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릭 갈랜더 법무부 장관이 크리스 레이 FBI 국장이 영장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맨 처음엔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릭 갈랜더는 자기 자신이 영장 발부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승인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크리스 레이가 언론에 나와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폭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릭 갈랜더 답변이 더 웃깁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승인을 해준 것이지 법무부 장관으로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개인이 승인이 있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직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하였으므로 법무부가 승인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메릭 갈랜더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오달 내려봅시다. 법무부 명의가 아니고 메릭 갈랜더 개인으로 승인해달라고 말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법원 영장에 대한 여러가지 사건이 공개가 되자 MTG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메릭 갈랜더를 탄핵하는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메릭 갈랜더의 이 망나니 행동을 MTG 의원은 필히 관철시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중간선거 치러진 다음에 많은 공화당원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후 폭풍을 막을 방법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와 연계된 간첩으로 몰아가기에 바쁜 것이 오늘날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나레이티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800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중도층 6천만 명, 약 1억 4천만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던 레인하르트 판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인하르트 판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치안판사 명단 중에 법원 인터넷 메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치안판사의 홈페이지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날 갑자기 레인하르트 판사가 해당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는 사이트가 뜨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레인하르트 판사가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치안법원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레인하르트 판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난리 법석을 쳤는지 법원에서 아예 판사의 사이트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법률가들이 미국 시민들의 분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직 FBI 부국장인 테리 털치가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 주도의 수많은 일들을
중국 공산당 혁명 사건에 정확하게 매치가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피부색과 생긴 것은 미국인으로 있지만은 대다수의 정부 최고 고위 관리들이 중국과 사업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또는 그의 지인들이 중국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에 간첩질을 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릭 갈랜드 사건만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미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주의 혁명에서 발생하였던 문화혁명의 데자뷰가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미국을 구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많은 시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민주당과 딥스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해외와 연관된 간첩죄로 몰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마라라고 사건은 메릭 갈랜드가 단독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바로 뒷배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전직 고위 관리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비난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3,300만 건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련 서류를 자기 집인 빈야드로 가져갔는데 왜 내 것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냐고 하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국립문서기록보관소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지만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문서기록보관소의 발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서류 3,300만 건은 시카고 나라 지부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4년 전에 벌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어느 신문, 어느 방송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빈야드로부터 서류가 단 석 장이라도 리턴되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과연 실제로 그 서류가 돌아와 있는지 아니면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문을 막기 위하여 짜고 치는 그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요일 밤늦게 바이든 프레이션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지금 환호의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IRS 구인안에 보면 지금 무언가 이상하고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인 IRS가 신입 직원을 모집하는데 건장하고 무력을 사용하는데 주저없이 신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수많은 중산층의 세수 확보에 저항에 대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8만 7천 명을 추가로 고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에게 약 800만 불에 해당하는 새로운 탄약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 받으러 가는데 옛날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깡패들도 아니고 왜 무장을 하고 총을 가지고 실탄을 장진하고 가서 무력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요일날 밤늦게 하원에서는 220대 207로 바이든 프레이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약 7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기후의제와 오바마 케어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후의제로 이제는 약발이 닿으니 여기 오바마 케어를 하나 더 얹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맨 처음 시작하였을 때 의도는 좋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 부과금을 납부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극빈자들과 서민들은 오바마 케어에 다달이 납부하는 200불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돈을 받아가고서도 또 7천억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손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바마의 빈야드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돈만 밝히는 민주당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누라 챈스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웨스트 LA 웨스트우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이 비밀 경호원을 2명을 대동을 하고 그로스리 쇼핑을 하였습니다. 마켓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에 이들의 행태가 더욱더 가관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남편이 한 차를 몰고 가고 비밀 경호원 2명이 각각 차를 몰아 석 대의 차가 마켓에 쇼핑을 하러 간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딱 3대밖에 없는
장애인 주차 시설에 자기들이 파킹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1시간이나 쇼핑을 하고 봉지를 들고 히덕거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이 미 합중국 부통령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비밀 경찰도 경찰입니다. 경찰에게 법규를 어기게 하고 본인도 어기고 또 이들은 그것을 묵과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 지역 언론사에 의해 폭로된 사실에 의하면 이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 없고 특히 핸디캡들이 주차장에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동안에 차문을 열고 한 10분 이상도 이야기를 나누다 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불과 몇십 년 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학교 버스를 무심코 지나갔다가 티켓을 먹은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교통위반에 대하여 티켓을 먹는데 하물며 장애인 파킹 지역에 현직 부통령 남편이 이런 횡포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법치가 망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와이프 찬스를 쓰고 싶은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우리 와이프가 안다고 하면 제가 성취 못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